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지식 아카데미. 아카데미. 조율 잘 맞아요. 네. 잘 이제는 시청을 뭐 안 호흡이 하셨나요? 척척 잘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에너지가 네. 에너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쏟아부으려고 맞아요. 그 필요할 힘을 때 비축하고 쏟아야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지난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뭐 물론 아카데미에서 나온 종목은 아니었지만 네. 한컴 MDS가 또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 한컴 장에서. MDS가 뭐 잘 갔다기보다는 예. 오늘 이제 조금 오늘? 이제 움직이기 네네네.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조금 달래는 흐름이 나왔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분리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방금 제가 SL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이제 섹터별로 순서대로 이제 반등이 딱 시작됐거든요. 자동차를 만드는 일단 외장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예.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났고, 이제 그 다음 움직일 종목들이 이제 전장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MDS, 예. 한컴 MDS를 포함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해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으면 네. 멱살을 잡히실 수도 있어요. 동엽 MC한테.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멱살이 잡히지 않도록 제가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이 또 귀 쫑긋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또 교육 내용을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궁금합니다.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열어볼까요? 네. 예. 자, 다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슬라이드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백신. 바로 백신 전쟁. 국산 치료제 백신을 찾아서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약간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좀 돼버렸어요. 왜 우리나라는 백신 보급이 이렇게 늦었느냐? 맞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쨌든 주식 투자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이 백신과 관련된 수급에서 사실은 뭔가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 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또 제약바이오 천스탁이 종목들의 또 열렸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또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볼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코스닥이 또 천스닥을 돌파하면서 네. 사실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제 제약바이오 시대가 갈 거구나. 그동안 네. 참 많이 못 가서. 근데 그렇죠.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지영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괜찮아요. 네, 속된 예. 말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뒤늦게 이제 매수를 예. 하셨다가 피를 보신 분들이 이제 꽤 많아요. 맞아요. 특히나 많으실 작년 거예요. 연말에 네.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비중을 조금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한 두세 달 동안에 지옥 같은 그렇죠. 시장을 좀 경험을 하셨거든요. 종목 근데 토론방을 많이들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원래 스타일 자체가 예. 올라갈 때도 좀 화끈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좀 화끈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제가 3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학회 맞아요. 시즌, 릴레이 학회 시즌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걸 정말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올해 세계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 올해 이제 그 OECD 추산 세계 경제 이제 회복률이 한 6%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3.5% 정도 맞아요. 지금 꽤 예상을 하고 높아요, 있거든요. 선방에. 우리나라도 예. 지금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 중에 이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3.5%죠. 결코 이제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기저효과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좀 경제 상황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6%가 넘는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제 백신 보급 때문이에요. 백신을 보급을 받으니까 코로나19 좀 걸리더라도 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백신 보급의 기인한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또 상승하고 있는 원동력 자체도 백신 보급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 이제 요소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 시장만 코스닥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S&P 500 지수 신고가, 맞아요. 신고가.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가, 예. 심지어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독일도 사상 최고가고 프랑스도 사상 최고가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이제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수단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이제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은 자체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국 백신을 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빠르게 지금 접종을 받고 있고요. 동남아로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이제 4월 8일을 기준으로 1억 8천만 명이 이제 1차 접종이 이제 끝난 80%. 상태예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주로 보급되고 있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은 2번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접종을 기준으로 거의 전 국민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백신 접종을 이미 1차적으로는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 국민 접종률이 지금 60%를 달성을 전 세계에서 했어요. 가장 높더라고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빠르게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접종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말 그대로 백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이제 백신 접종률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4월 7일 기준으로 무려 61%.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이게 왜 이렇게 접종률이 높으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주로 또 네.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려 46.5% 거의 인구의 절반이 지금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칠레도 지금 36%나 접종을 받았어요. 미국도 이제 32% 정도 접종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 이탈리아 있는데 한국은 저기 아래 지금 2% 정도 이제 저조한 겨우 상황이죠. 접종을 이제 받은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지금 접종률이 좀 낮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매일 뭐 500명, 600명 뭐 4차 이렇게 대유행이라는 네, 얘기까지 4차 나오고 유행을 이제 있으니까. 우려를 할 정도로 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지금 초국적 다국적 제약사들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백신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백신 개발은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백신을 이제 수입해서 쓰되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산 백신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 백신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또 자금 지원도 해주고 끝장을 보겠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했기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재확산되는 게 이제 우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코로나19가 확산된다 그러면 시장이 악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판단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종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호재죠. 호재예요. 예. 왜 그러냐면 작년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작년에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막 바닥에서 3배, 5배씩 급등을 했냐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더라, 백신 개발한다더라, 뭐 진단키트 진단키트. 개발했다더라 이런 이슈 때문에 막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라는 건 코로나19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조금 연출이 좀 되면서 사실상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19 재확산되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에는 가장 심각한 변수일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요 백신 기업들의 이제 백신 개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업들. 화이자라는 기업이 일단 백신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죠. mRNA 방식이라는 걸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백신 개발을 했고요. 모더나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mRNA 방식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임상 3상 결과가 작년에 이제 다 공개가 됐고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예. 백신 개발을 한 거. 요거는 mRNA 백신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던 아데노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와 관련된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존슨앤존슨의 이제 자회사 얀센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죠. 요 회사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특이점은 이거예요. 다른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을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얀센은 이제 딱 1번만 접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효율성을 좀 장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요거 4개뿐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백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드시 이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백신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도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같이 500명, 600명씩 지금 확진이 좀 되고 있는데 확진된 환자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확진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치료제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수두룩하고요.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씩 조정받은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신풍제약, 뭐 부강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나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셀트리온도 많이 좀 셀트리온은 뭐 회복이-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요. 예.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나마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예. 이 종목이 어쨌든 가장 좀 눈에 띄게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제약 바이오 종목도 어차피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진행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반등이 세게 들어온 업종이 뭐냐면 섹터가 뭐냐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시젠이 시젠, 무증 예.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바닥에서 막 급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젠뿐만 아니라 휴마시스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30~40% 가까이 지금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개념으로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뭐 50%, 100%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낙폭 가대 구간에서 그냥 단발성으로 기술적인 반등만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 차트가 이제 바닥이 조금 만들어졌나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되나 싶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놓고 한 1,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괜찮은 이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있다라는 걸 먼저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산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이 어떤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기업들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짚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제가 포인트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네. 테니까 설명은 듣고 여러분들 좀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스스로 또 학습을 좀 하시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GX19N이라고 하는 T세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회사가 원래는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이제 백신의 디자인을 수정을 하면서 GX19N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요.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임상의 단계로 보면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올해 잘하면 올해 연말쯤 되면 긴급 사용 승인까지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넥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요런 애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원생명과학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면 와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백신 기업들이 딱 반등이 들어오고 오늘 정부에서 백신 기업들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원생명과학이 그냥 상한가 가버렸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30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그만한 호재에도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유전자 제조업 방식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코백이라고 하는 이 백신 임상 1, 2상을 동시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SK바이오스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친숙한 기업이죠. 종목이죠. 최근에 상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두 가지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가 임상이 이제 진척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이제 후보 물질들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임상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셀리드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38,000원대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회사도 역시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벡터 기반의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임상 1, 2상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리드는 요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백신을 또 지금 개최된 미국의 이제 아마케에서 중간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재까지 이제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O 얘기가 드디어 나왔네요. 백신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더더군다나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기업군들은 바로 CMO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미 많은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은 백신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이제 겨우 임상 1상 이상 진행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시기적으로도 좀 많이 늦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모더나의 백신을 접종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국산 백신을 접종받고 싶을까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국산 백신을 이제 접종을 받아야 된다면 몰라도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만든 백신을 접종받고 싶지 그래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해외 나중에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분명히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CMO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제 수준이 글로벌 탑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CMO 기업으로서 이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 기반의 나라고요. 그리고 위험 관리, 시스템 관리가 정말 좀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은 결국 안전성이고 그리고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이제 생산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CMO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CMO 기업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6월 달쯤 되면 1,000만 회 정도의 이제 백신을 생산을 할 거다. 노바백스 이제 백신도 이제 이미 MOU 계획을 체결해가지고 아직 근데 노바백스는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바백스가 임상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요 위탁 생산에 대한 가치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10조 원 넘게 이제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자, 이 녹십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바백스 백신 이제 MOU 계약을 체결을 했고 요 회사가 또 mRNA 방식의 백신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스푸트니크 5 요것도 이제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녹십자의 시가총액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얘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실제로 CMO 기업으로서 녹십자가 수주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하반기가 되면은 녹십자의 주가는 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매력적인 가격권에 놓여 있는 종목이 바로 녹십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ST팜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mRNA 이제 백신 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ST팜. 그 다음에 이수 앱지스도 사실 이제 러시아 백신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물론 뭐 러시아 백신은 도입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그 백신 CMO로서 이수 앱지스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수 앱지스는 오늘도 이제 제법 강하게 직전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특히나 CMO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아야 적정한 가치가 될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아 정말 저평가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하반기까지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한 6, 7월, 8월 정도까지만 좀 보유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분명히 주목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는 거. 코로나19 재확산은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는 호재성 이슈다. 그래서 국산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을 위한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4월에서 6월 또 릴레이 학회 모멘텀이 계속 지속된다. 요번에 학회가 그냥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이제 지속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1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없이는 그쵸, 지수가 더 힘들죠. 이상 추가 상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당부를 좀 이 드려보겠습니다. 안에서 한 가지 종목은 분리도해서 살펴보실 네, 또 분리도해서 건가요? 제가 또 한 종목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예.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